롤랑 바르트? 롤랑 바르트의 생애와 철학 사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르트는 20세기 프랑스의 중요한 철학자이자 문헌 비평가로 특히 문학과 문화 이론에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롤랑 바르트의 생애. 롤랑 바르트는 1915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문학과 철학을 공부했으며 이후 프랑스에서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바르트는 문학 비평, 문화 이론, 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198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롤랑 바르트의 주요 철학 사상. 1. 저자의 죽음.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 개념은 문학과 비평, 이론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바르트는 저자와 텍스트의 관계에 대해 혁신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문학 분석의 틀을 깨는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했습니다.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 개념. 1. 배경과 출발점. 전통적인 문학 비평에서는 저자의 의도와 생애가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즉,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저자의 개인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롤랑 바르트는 1967년에 발표한 에세이, 저자의 죽음에서 이러한 전통적 접근 방식을 비판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2. 저자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바르트는 저자의 의도나 생애가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독자에 의해 해석되고 의미가 창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자의 죽음은 문자 그대로 저자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해석에서 저자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르트는 텍스트가 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독자가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를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텍스트와 의미의 분리. 바르트는 텍스트가 여러 해석을 허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텍스트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독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텍스트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독자의 역할. 독자는 텍스트를 읽고 자신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의미를 창출합니다. 바르트는 독자가 텍스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텍스트가 고정된 의미를 가지지 않고 독자의 해석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소설을 예로 들면 저자가 특정한 주제나 메시지를 의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 사회적 배경, 현재의 상황에 따라 소설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와 같이 저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독자의 해석이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광고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나 언어가 어떻게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광고에서의 상징이 단순히 저자의 의도나 상업적 목적을 넘어서 문화적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5. 저자의 죽음의 중요성. 저자의 죽음 개념은 문학 비평과 문화 이론에서 저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넘어서 텍스트 자체와 독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텍스트의 분석에서 저자의 의도보다는 독자의 해석과 텍스트의 자율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문학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서의 의미 생성과 해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문화적 현상이나 상징의 분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롤랑 바르트의 저자의 죽음은 문학과 문화 이론에서 저자의 의도를 넘어서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바르트는 텍스트가 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독자에 의해 해석되며 다양한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문학 비평과 문화 분석에서 텍스트의 자율성과 해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A. 기호학.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은 문화와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기호와 그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바르트는 기호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가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고 전달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 1. 기호학의 기본 개념. 롤랑 바르트는 기호를 두 가지 주요 요소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기표. 기표는 기호의 물리적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 글자, 이미지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고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표입니다. 이 단어는 소리로 발음하거나 글자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입니다. A. 기의. 기의는 기표가 나타내는 개념이나 의미입니다. 즉, 기표를 통해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작은 동물, 부드러운 털, 예쁜 눈 등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이미지들이 바로 기의입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되어 기호를 형성합니다. 기표가 기의를 가리키고 기의는 기표를 통해 표현됩니다. 기호의 사회적 맥락. 바르트는 기호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호의 의미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징적 의미. 기호는 특정 문화나 사회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의미는 그 문화의 가치관이나 전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왕관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문화에서는 왕권이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에서는 왕관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 문헌적 기호학. 바르트는 문학, 광고, 패션 등에서 기호가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는 기호가 단순히 사물의 표시가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되며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션에서 청바지를 생각해 보세요. 청바지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특정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정 브랜드나 계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호학의 핵심 개념. 1. 기호의 유동성. 바르트는 기호가 고정된 의미를 가지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호는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A. 메타포와 메트로님. 바르트는 기호의 사용에서 메타포, 은유와 메트로님, 환유의 개념도 다루었습니다. 메타포는 하나의 개념이 다른 개념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고, 메트로님은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거나 하나의 기호가 다른 기호를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은 기호를 기표와 기의로 나누어 설명하고 기호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의미를 형성하는지를 탐구합니다. 기호는 단순히 물리적 형태가 아니라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이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기호의 복잡성과 다층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A. 바르트의 신화학 이론. 롤랑 바르트의 신화학은 기호학을 바탕으로 문화와 사회에서 신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바르트는 신화를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호 체계로 보고 신화가 어떻게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신화학의 핵심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신화의 정의와 기초 개념. 바르트는 신화를 단순한 전설이나 민속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들 속에 숨겨진 문화적 의미나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기호 체계로 보았습니다. 신화는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입니다. 신화의 두 가지 계층, 기호적 계층. 이 단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호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라는 단어 자체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된 기호입니다. 신화적 계층. 신화는 기호적 계층 위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합니다. 즉 기호들이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이러한 새로운 의미가 사회적 이데올로기나 문화를 반영합니다. 신화는 기호의 의미를 확장하여 사회적, 문화적 가치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A. 신화의 작동 방식. 바르트는 신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의미를 전달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신화는 기호를 사용하여 특정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만들며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화는 특정 사회적, 문화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기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나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나 상징은 특정 소비 문화나 사회적 기준을 강조하며 이러한 기준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바르트는 신화가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전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신화는 사회적 권력 구조나 가치관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3. 신화의 예시. 신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에서 사용되는 이미지나 슬로건은 특정한 신화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하면 행복한 삶이나 성공적인 이미지를 얻는다고 제시하는 광고는 신화를 통해 제품을 마치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유명한 영화나 인물도 신화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히어로 영화는 영웅의 이미지를 통해 특정한 도덕적 가치나 사회적 규범을 강화합니다. 4. 신화의 해체. 바르트는 신화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화는 종종 사회적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만들어서 비판적 사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화를 해체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화를 분석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규범이나 이데올로기를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게 됩니다. 신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롤랑 바르트의 신화학은 기호학을 바탕으로 신화가 어떻게 문화적 의미와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신화는 기호를 사용하여 특정 가치관이나 사회적 규범을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화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화적 메시지와 이데올로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기호와 의미의 형성. 문화적 맥락. 기호의 의미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기호가 문화적 관습과 상징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형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색상이 다른 문화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이 어떤 문화에서는 사랑이나 열정을 상징할 수 있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위험이나 경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호의 의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기호가 역사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한 패션 트렌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는 방식이 그 예입니다. 4. 패러디와 유머. 롤랑 바르트의 패러디와 유머에 대한 논의는 그의 기호학적 이론과 신화학적 분석을 통해 기호와 의미의 변형 및 재구성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패러디와 유머를 통해 문화적 기호와 사회적 메시지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비판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바르트의 패러디와 유머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패러디와 유머의 기호학적 접근. 패러디는 기존의 기호나 텍스트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여 원래의 의미를 비틀거나 풍자하는 방식입니다. 바르트는 패러디가 기존의 기호 체계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기호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조명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명 영화 장면을 코믹한 요소로 재구성하거나 고전 문학을 현대적 언어로 바꿔 표현하는 것 등이 패러디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원래의 텍스트나 기호를 변형시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합니다. 유머는 기호나 상황을 비틀어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기대와 실제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방식입니다. 바르트는 유머가 기호의 전복적인 사용을 통해 사회적 규범이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익살스럽게 과장된 상황이나 아이러니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유머입니다. 이는 기호를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여 관객에게 새롭고 비판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패러디와 유머는 기존의 기호나 텍스트를 비틀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합니다. 바르트는 이를 통해 기호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맥락에 따라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패러디는 원래 기호의 의미를 뒤집거나 재구성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유머는 기호의 예상치 못한 변형을 통해 일상적인 의미를 전복시킵니다. 패러디와 유머는 사회적 권위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기호의 전복적인 사용이 사회적 규범이나 권력 구조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정치적인 풍자 만화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며
기존의 권력 구조를 조롱하거나 풍자합니다. 3. 패러디와 유머의 기호학적 분석. 바르트는 패러디와 유머가 기호의 변형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형은 기존의 기호 체계를 재구성하거나 비틀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광고의 이미지를 과장되게 재현하거나 특정 브랜드의 상징을 풍자적으로 변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바르트는 패러디가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패러디는 기존의 문화적 기호를 변형하여 그 이데올로기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로 전통적인 미디어나 광고의 이미지를 패러디하여 그 안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패러디와 유머가 기호의 기존 의미를 전복시키고 재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호가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기호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패러디와 유머는 문화적 규범이나 권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르트는 이러한 기호의 사용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의미를 재구성하고 비판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롤랑 바르트의 패러디와 유머에 대한 논의는 기호의 전복적 사용과 그로 인한 의미, 재구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패러디는 기존의 기호를 비틀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유머는 기호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웃음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규범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며 기호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르트의 기호학적 분석은 패러디와 유머가 문화적 기호와 사회적 메시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5. 바르트의 기호학의 가치.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과 신화학의 가치를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기호의 복합적 이해 제공. 바르트는 기호를 기표와 기의의 두 가지 기본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신화를 통해 이 두 요소가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호의 의미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문화적 가치와 이데올로기의 통찰력. 바르트의 기호학은 기호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문화와 사회에서 기호가 어떻게 힘과 권력을 강화하고 특정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신화를 통해 기호가 어떻게 특정 사회적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바르트는 신화가 문화적 권력을 어떻게 재생산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신화적 이미지와 상징이 단순한 이야기나 전통을 넘어서서 실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비판적 접근과 해체적 분석. 바르트의 신화학은 신화를 분석하고 해체함으로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호와 신화가 어떻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4.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바르트의 기호학과 신화학은 문학, 광고, 패션,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호와 의미를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론은 기호가 어떻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지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5. 기호의 의미 확장 분석. 바르트는 기호의 의미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확장되고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기호가 단순히 고정된 의미를 가지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과 신화학은 기호가 단순한 정보 전달 도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의 분석은 기호와 신화가 어떻게 문화적 규범과 권력을 재생산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문학, 광고, 대중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호의 의미와 역할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롤랑 바르트의 기호학과 신화학을 통해 기호가 사회와 문화에서 어떻게 의미와 가치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르트의 이론은 단순히 기호의 물리적 형태를 넘어 그 기호가 어떻게 사회적 맥락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강화하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화적 메시지와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호와 신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